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포용을 강조했는데요. 포용, 친명계와 비명계는 이 한 단어를 두고도 아주 엇갈린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일부는 떠나갔고 대다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요.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하지 않았느냐. 다 포용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 잘 포용하겠다. 성층 부장님. 예. 좀 이재명 대표의 아픈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패한 걸 두고 정성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그리고 이 대표에게 진 후보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졌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포용이 부족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한 선거의 결과를 특정 요인 하나만의 결과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2년 대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는 일단 그 후보 요인, 인물 요인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 세력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선 같은 경우는 정당 대 정당이 붙는 선거였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책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된 선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결과로서 0.7%의 패배로 나타난 겁니다. 물론 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 요인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컸다. 또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친문 쪽에서는 아니다, 후보 요인이 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복합적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 너네들 다 잘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최대한 포용을 하라. 왜냐면은 지금 이번 그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될 경우 이번 대선 역시 저는 50대 50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아주 미미하게 군수 후보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들의 지지까지 다 하나하나 끌어 모아야 겨우겨우 승리할 수 있는 대선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의 지지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친명 지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포용해 줄 것인가, 이거는 매우 큰 관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김경주 전 지사의 며칠 전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명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이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김경수 전 지사의 접근법이나 발언들이 좀 너무 과격하고 잘못된 표현도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품어주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때는 친문 인사였다가 이재명의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지도부에 입성했던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언론들에는 이제 최근에 이른바 비명 분들이 몇 분이 이제 발언을 전 지사의 메시지요? 하신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지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꼭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친문인 제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됐고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만으로도 이미 민주당은 이런 포용과 통합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포용과 통합 보이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에요?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당내에 어떤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는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했겠지만 사실 문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좀 정치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포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은 제가 보기에는 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 진다. 그리고 포용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생략됐다고 보여집니다. 뒤에 그런 말 생략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 뇌피셜이 아니고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할 때 접경 지역의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안 데리고 갔어요. 그 후에 대북 송금이 뭐니 하는 사건들이 다 거기서부터 씨앗이 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얻어서 압승을 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공개적인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보다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 포용이라는 말의 함의는 민주당 내의 비명계, 친문계에게 일정한 정치적 입지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생략된 말은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지난번처럼 0.7% 얼마가 됐든지 근소한 차이로 또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현희 의원은 이런 번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성칭 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죠. 예. 다시 한번 저 그림 좀 영상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옆에 누가 앉았나 봤더니 저 혹시 전현희 의원이 앉았나 했는데 이현주 의원이 앉아 있어요. 네. 이현주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굉장히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혹시 좀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싶거나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 혹시 이현주 의원을 옆에 앉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현주 의원을 지도부인데 지금 예. 지도부인 이현주 의원을 다른 데 배치한다거나 다른 데 앉히는 것도 저는 또 오히려 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고 그것도 어떤 생각하고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예, 근데 또 자리 배치는 원래 대표 옆에는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앉는 것이 보통 관례이긴 한데 또 이 전직 대통령을 예반하고 갔을 때는 굳이 꼭 그걸 다 따르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앉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또 이현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또 당을 잠시 나갔었을 때 또 문재인 저격수로도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 불편한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이죠. 뭐 뭔가 뭐 정치에 뭐 오래된 경험이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치도 없다라는 말처럼 뭐 그 진영을 오가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서 오히려 전 문재인 대통령은 자 이현주 의원도 포용하지 않았느냐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진영에 있는 다른 PK나 TK는 지금 말하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지사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들을 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좀 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